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라고 믿으시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다루는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데빌 고다드의 나는 그것이다와 함께 이루고 싶은 소원을 눈앞의 현실로 만드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의 주된 착각은 자신의 의식 상태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치는 일, 그가 하는 일,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의식 상태가 구현된 결과입니다. 사람의 의식이란 그가 생각하고 열망하고 사랑하며 진실이라고 믿고 동의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나의 의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비는 대기 상층부의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의 변화는 의식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에 드러납니다. 모든 변화는 변화하겠다는 강렬하고 타오르는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전에 변화를 강렬히 원하고 달라지겠다고 의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드세요. 그러려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가정해서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길 열망함으로써 당신은 되고 싶은 존재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상할 수 있고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꾸준히 유지해 그에 따른 느낌이 당신의 지배적 감정으로 자리 잡을 때 당신의 이상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성취하길 바라는 이상은 세상에 실현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상의 부모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상은 세상에 탄생할 수 없죠. 따라서 당신은 더 높은 상태를 표현하려고 열망하며 자신의 새롭고 위대한 가치를 구현하는 임무를 오직 혼자 힘으로 다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당신의 이상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 지식과 영적 지식의 접근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해요. 아마도 100만 명 중에 한 명만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정의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그 대상 자체가 됨으로써, 즉 그것으로부터 생각함으로써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우상인 불꽃을 찾아 헤매는 나방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열망에 이끌려 성스러운 불꽃 속으로 곧장 몸을 던지고 자신의 날개를 접어 결국 불꽃과 같은 물질이자 색이 되는 나방처럼 나아가세요. 파리드 우딘 아타르는 새들의 회의에서 말합니다.
불꽃에서 타오르는 자만이 불꽃을 알며 돌아오지 않는 자만이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불꽃을 알기를 열망했던 나방이 자신을 기꺼이 파괴하려 했듯이 당신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자아를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건강을 알려면 건강한 상태를 의식해야만 합니다. 안전한 상태를 의식해야만 안전함이 무엇인지 진정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새롭고 위대한 가치를 세상에 구현하려면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먼저 가정해야 합니다. 그 가정이 아직 당신의 삶 전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고 나아가세요. 내가 지금 열망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절대적 신뢰를 통해 새로운 가치나 의식 상태가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사세요. 이것이 바로 완전함과 통합의 의미입니다. 내가 완전해지고 통합된다는 말은 전체 자아를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에 내맡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새로운 의식 상태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이끈다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에는 나를 넘어선 이상의 자신을 기꺼이 내맡기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통해 새롭고 위대한 자기관념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죠.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의식 상태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 의식 상태가 없으면 당연히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삶의 모습과 새로운 자기관념을 가정에서 느끼는 당신의 능력 안에는 자연히 갖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 즉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당신을 질병, 가난에서 구원하는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롭고 더욱 고귀한 자기관념을 세상에 드러내는 책임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구원, 즉 당신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구원의 힘입니다. 당신은 본래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유, 건강, 안전을 갈망하는 지금의 모습으로 남을지 아니면 자신을 구원하는 도구 자체가 되어 스스로 원하는 상태라고 상상하면서 갈망을 충족하고 자신을 구원할지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2000번의 실험 끝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실제 눈에 비치는 건 사물 자체보다는 당신이 하는 가정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라고 믿는 것은 사실 가정된 세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대상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맺고 있는 특정한 관계는 그 대상에 대한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그 대상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만듭니다. 만약 어떤 것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난다면 그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대상의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특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그것은 바꿀 수 없죠. 다시 말해,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이 그에 대해 믿고 있는 점은 절대적 진리일 수가 없고 상대적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실재한다고 믿어요. 자신이 가진 힘을 응축하고 집중시켜서 외부 세계의 얇은 껍질을 뚫고 관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감각이 제공하는 관점을 뚫고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각의 장막을 없애는 일에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주의를 돌리기만 해도 외부의 객관적 세계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열망하는 상태를 정신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저 그 상태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열망하는 상태에 현실성을 부여해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만들려면 열망하는 상태가 모든 감각적인 생생함을 갖고 현실감 있게 느껴질 때까지 그 상태에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주의력을 기울여 우리의 열망이 현실적 뚜렷함과 감각을 갖추게 될 때 또한 그 생각의 형태가 자연의 모습만큼 생생해질 때 우리는 열망이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날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주의력을 통제하고 열망하는 상태에 집중할수록 자신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제게 잘 맞는 방법의 하나가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명상은 수면과 비슷하게 이완된 상태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여전히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정신적 대상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잠과 비슷한 명상의 상태에서 집중력이 흘러가는 방향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고정된 물체를 응시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체의 표면을 보지 말고 그 물체의 깊이와 그 너머를 바라보세요. 벽, 카펫이나 깊이가 있는 평범한 물체를 사용하세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이 최대한 적도록 배치하세요. 그 다음 상상된 상태가 당신의 집중력을 전적으로 점령할 때까지 당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물체의 깊이감 속에서 지금 보고 있으며 듣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명상이 끝나며 의식적으로 통제된 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마치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온 듯이 느낄 거예요. 당신이 차단했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서서히 의식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며 당신은 깊이 사유하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스스로 속였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전에 충실하다면 이렇게 꾸준한 정신적 자세가 당신의 비전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그 비전은 당신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날 겁니다.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자신과 이상을 동일시할 때까지 그 이상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이상적 존재가 된 느낌, 즉 당신의 세계에서 지금 이상이 구현된다면 당신이 갖게 될 느낌을 가정해 보세요. 이 가정은 지금 당신의 감각 때문에 부정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당신의 세계에서 사실이 됩니다. 당신이 열망하는 상태를 의식에 성공적으로 확립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그저 머릿속으로 떠올려 바라보세요. 이 멋진 방법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나누는 정신적 대화가 물리적 대화보다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신적 대화에서 예전에 했던 대로 말한다면 당신은 자기 관념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실제 눈에 비치는 건 사물 자체보다는 당신이 하는 가정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실제 눈에 비치는 것은 사물 자체보다는 당신이 하는 가정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은 물질적 세계에서 사실이 되었을 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볼 법한 방식대로 지금 당신이 세상을 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열망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삶에서 발전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열쇠는 열망의 목소리에 즉시 순종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한다는 말은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즉시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의미이죠. 블레제 파스칼은 내가 이미 당신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가정한 뒤에 그 확신에 따라 살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가정과 조화롭게 바꿔나갑니다. 자신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개인들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에 더 높고 고귀한 의식을 향하려는 신성한 불만이 없다면 이 세상의 진보는 없을 겁니다. 명상 중에 다른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들은 당신이 세운 새로운 자기 개념이 실제로 객관적 사실이 된 듯이 정신적으로 당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더욱 고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가정하면 당신의 열망은 충족되고 커다란 충족감 속에서 되고자 하는 모든 갈망은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을 이뤘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말을 나에게 할까요? 이미 원하는 모습을 이룬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때 그 모습이 실제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꼭 되어야 한다 라는 갈망은 없겠죠. 난 이미 이룬 것이니까요. 갈망이 사라졌는지 살펴야 당신이 실제로 자신을 바꾸는 데 성공했는지 훌륭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현된 상태를 계속 갈망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열망은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즉, 원하는 모습이 된 느낌을 가정해야 해요. 믿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관념을 품은 사람과 그 관념도 하나이죠. 그러니 당신이 되려는 존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고 심지어
너무 가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까움은 결국 분리를 암시하기 때문이죠.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때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열망하고 갈망하고 뜨겁게 타오를 듯이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의도가 더해진 불같은 열망은 행동의 주된 원동력이자 모든 성공적인 모험의 첫 시작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위대한 열정 안에는 집중된 열망과 맞물린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열망하고 그 다음 성공하려고 의도해야 합니다.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 무능력 상태를 갖추세요. 이 상태는 존 키츠가 나이팅게일에 바치는 송가에서 묘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초를 먹은 듯 나른한 무감각이 나의 감각을 고통스레 흐리네. 이 모습은 잠에 빠진 듯 하지만 주의를 집중하는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이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해요. 경험에 따르면 이 상태는 배부르게 먹은 후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일어나기 꺼려지는 순간에 더욱 쉽게 유도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 들어갈 준비가 돼요.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갇히는 이러한 절대적 부동 상태가 정신적 에너지를 축적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집중력의 힘을 끌어올립니다. 사실 마음의 더 커다란 에너지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객관적 세계를 향해 감각의 문을 닫지 않는 한 거의 표출되지 않습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상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셔야 해요. 당신이 찾는 것을 현실로 실현해주는 분이 바로 상상력이기 때문이죠. 상상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세요. 구경꾼의 처지에서 목표를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로서 목표에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갖지 못했던 자질이나 열망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의 전체 자아가 그 감각에 온전히 몰두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맡기세요. 상상에 몰입한 상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몽상과 구별됩니다. 몰입은 상상력을 통제하고 가만히 주의력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반면 몽상은 상상력을 통제하지 않는 결과이며 대부분 그저 헛된 꿈에 불과하죠. 통제된 상태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진 감각으로 의식을 채우는 일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이때 신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쓰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며 당신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첫째, 열망하고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셋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이 세 가지 필수사항은 당신이 목표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사항의 요점은 목표를 이루겠다고 의도를 갖고
목표를 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 사항에서는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느끼며 목표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서부터 생각한다는 말은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즐긴다는 뜻이에요. 목표가 성취된 상태를 즐겁게 여기고 당신이 목표를 이룬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하자마자 당신은 목표를 이룬 관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가 이 법칙이 독실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가정의 법칙은 전기에 가는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작용합니다. 고귀한 목적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죠. 하지만 비열한 생각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 사례들은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필요한 의식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사례는 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당사자들에게 들은 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 기업의 임원이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1950년 갈 유명한 은행의 임원이 자신이 처한 심각한 문제를 필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토로했어요. 그는 자신이 중년에 접어들었고 지위와 수입에서 뚜렷이 향상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들에게 요구사항을 터놓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떤 두드러진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답하며 불만이 있으면 다른 직장을 찾아봐도 괜찮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그의 불안감만을 부추겼죠. 그는 필자와 이야기하며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없지만 집을 편안히 유지하고 아이들을 좋은 사립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불가능했죠. 지금 다니는 은행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승진도 보장하지 않자 그는 불만에 휩싸였고 상당한 수입을 약속하는 더 나은 자리를 얻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재단이나 대학교처럼 대규모 기관의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어요. 필자는 가정의 법칙을 설명하며 현재 상황은 그저 자신이 가진 관념이 구현된 결과에 불과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관념을 바꾸면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저는 그에게 매일 잠들기 전에 이 절차를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하루를 마쳤다고 느껴야 했어요. 그는 바로 그날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직책을 맡으며 그동안 열망했던 단체에 합류하는 계약을 완료했다고 상상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느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성공하면 분명 안도감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 속에서
그의 불안과 불만은 과거의 일이 되며 그는 열망이 실현된 상태에서 비롯된 만족감에 빠져들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면 분명 원하는 직책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때가 12월 첫째 주였어요. 매일 밤 그는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2월 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단에 속하는 한 단체 이사가 그에게 재단의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직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짧은 논의 끝에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오늘날 그는 월등히 더 높은 수익과 꾸준한 발전이 보장된 곳에서 자신이 원했던 직책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가정의 법칙을 적용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짧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우 유명한 여성이 깊은 고민을 안고 필자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도시의 아주 멋진 아파트와 커다란 시골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은 데 비해 그녀의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여름 동안 별장에서 지내려면 아파트의 임대 계약이 꼭 이루어져야 했죠.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른 봄이면 어렵지 않게 임대가 되었지만 그녀가 필자를 찾아온 여름 무렵엔 임대 계약철이 끝나 있었어요.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개월 동안 그녀의 아파트 임대를 담당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곤란한 심경을 토로하자 필자는 어떻게 가정의 법칙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입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아파트가 임대되었다고 상상하고 그것을 사실이라 가정하면 실제로 임대될 것이라고 조언했죠. 아파트가 이미 임대되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끼기 위해 당장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아파트가 갑자기 임대된다면 그녀가 머무를 만한 곳에서 자는 상상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이 생각을 재빨리 이해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 시골 별장에 여름맞이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별장에서 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상담은 목요일에 진행되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에 그녀는 시골 별장에서 들뜨고 행복한 목소리로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요일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어가 도시 아파트에서 꽤 멀리 떨어진 시골 별장의 침대에서 자는 상상을 하며 생생한 감각을 느꼈어요. 이튿날인 금요일, 그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나타나 아파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날 바로 입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전했죠. 자기관념을 바꾼 이후에 당신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운, 외부 요인 또는 우연히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운명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관념과 가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정은 거짓일지라도 당신이 끈질기게 고집하면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이죠. 당신이 찾고 희망하는 이상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당신에 의해 실현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근본적 심리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가정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나 성취를 척도로 삼아 상상력을 활용하는 당신의 능력을 엄격히 시험해 보세요. 모든 것은 나를 향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라고 스스로 확언하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언만이 당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모든 변화의 근원에는 암시가 있고, 암시는 당신이 완전히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이상의 자신을 남김없이 내맡겨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내맡겨야 이상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가정에 받아들인 뒤 그 느낌이 분명한 현실처럼 생생한 감각으로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음미해야 합니다. 열망하는 상태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다시 말해, 당신이 그 느낌에 오로지 사로잡혀 그 감각이 의식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낼 때까지 열망이 성취된 느낌을 실감하세요. 꿈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확신하며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가정을 향해 의식적으로 도약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의 법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법칙을 수용하고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식적 가정에 따라 살 준비가 된 당신에게는 삶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더욱 고귀한 존재가 되려면 더욱 고귀한 자기관념을 가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되고 싶은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되고 말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열망은 스스로 실현을 약속합니다. 그 느낌을 가정하고 실감하는 행동은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듭니다. 당신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든 내주지 않을까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당신이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할 때까지 이 느낌을 가정하세요. 기도는 정신적으로 행동을 몰입한다는 의미이며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몰아낼 때까지 그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며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정신적 노력, 즉 의지를 가진 행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의지를 가진 행위와는 대조되어야 하죠.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응답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애쓴다는 사실에 있죠. 기도의 상태와 의지를 가진 행위를 대조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규칙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준수하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올바른 자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조성은 의지의 행위가 아닌 더 깊은 받아들임이자 더욱 열렬한 수용입니다. 즉,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를 수용하는 태도가 기도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로 들어가 그 감각을 느끼세요. 그 상태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상태를 몰아낼 때까지 지속하세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의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훈련하고 꾸준한 집중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갈등을 피함으로써 성공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쉬워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노력입니다. 위대한 힘은 오직 가장 온화한 것에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하늘의 분은 강한 의지로 빼앗을 수 없어요. 다만 하늘에서 허락하신 순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줍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오직 사실로 선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건 소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고 그 가정을 지속해야 찾아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례 중 하나는 필자의 거실에서 시작되었어요. 도시 근교에서 매우 매력적인 한 여성이 기도와 관련해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9살 난 손자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손자와 함께 상담해 왔죠. 소녀는 장난감 트럭을 갖고 노는데 열중한 듯이 보였지만 상담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어요. 네빌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도요. 저는 콜리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는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기도가 왜 불가능한지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비싸고 집은 좁으며 심지어 손자가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눈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리고 소녀는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소년이 사는 도시에서 동물 사랑 주간 행사가 시작됐어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초등학생은 그들이 어떻게 동물을 사랑하고 돌볼지에 대해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000개의 작품 중 소년이 쓴 에세이가 선정됐고 그는 시장에게서 우승 축하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콜리 강아지였습니다. 소년은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진심으로 가정하며 매일 밤
강아지를 껴안고 사랑해줬던 거예요. 기도는 상상력을 지닌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경험을 상상 속에서 미리 겪으세요. 그러면 그 행동의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하길 원하는 일을 상상 속에서 미리 겪지 않으면 결과는 영영 멀어질 겁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친구를 만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이 현실의 모든 생생한 감각을 뗄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세요. 기도는 통제된 깨어있는 꿈입니다. 성공적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응답받은 세상을 보듯이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집중력을 한결같이 지속하는 행동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상상력을 통제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확장해 세상과 맺는 변화된 관계를 관찰하고 이 관찰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느끼고 만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관찰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강렬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치 들었던 것처럼 귀 기울이고 봤던 것처럼 마주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내면에서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열망하는 상태에 주의를 집중하면 외부 세계는 허물어지고 세계는 마치 음악처럼 새로운 설정에 따라 모든 불협화음을 조화로운 화음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은 투쟁이 아니라 내맡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힘껏 노력해서가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육신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영혼의 눈은 멀게 됩니다. 우기를 움직이는 세상은 우기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체 자아를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에 온전히 내맡겨야 합니다. 무엇이든 억눌러져 있거나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헛되게 돼요. 우리는 종종 높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짐과 노력 때문에 그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실제로 마주하게 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목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치유의 손길은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목표를 향한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갖지 못한 미덕이 있다면 가졌다고 가정하세요.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는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룹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나는 그것이다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상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보통 그걸 갈망하는 데서 끝나잖아요. 내가 직접 그게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원하는 것이 곧 그게 당연한 내가 되어야 함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다만 종교적인 색이 좀 강하게 느껴졌어요. 종교적 관점을 빼고 읽는다면 내용 자체만으로는 정말 유익하게 읽으며 마음 또한 다잡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꼭 이루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데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세요. 원하는 건 이미